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공인중개사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메가랜드 제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제가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는데요. 자, 먼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리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사후 의결이 X네요.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만약 7명이면 4명 이상 출석,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 심의해도 이건 시도의사가 따라야 될 필요가 없지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것도 출제됐죠.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언, 디귿, 미음 세 개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2번. 지문이 조금 기네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자, 실무교육은 기억.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X네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행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X고요. 그 다음에 니언,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된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요 세 개를 사전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할 것 같으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디귿, 실무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했는데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는데요. 연수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꼭 등록관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고요. 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0일입니다. 10일, 7일이 아니고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니은 하나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박스형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작년에 박스형 문제가 무려 16문제 출제됐습니다. 근데 박스형 문제도 이제 실제 시험은 요거보다는 조금 지문이
짧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은 어렵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연습하는 게 훨씬 좋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걸 항상 잘 보셔야 되겠죠. 옳은 것. 자, 옳은 것입니다. 기업, 중개업 및 상가 건물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분양 대행, 주택, 상가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이 겸업할 수 있는 거 가능합니다. 6개는 겸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삿짐센터, 알선,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뭐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자, 리언 법인은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된다. X죠. 미리 2억 원은 맞는데요. 등록 신청을 보정 설정 안 해도 등록 신청할 수 있고요. 미리 보정 설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 2번, 3번에 비교를 해야 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미리 못한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천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옳은 거 기억 하나만 옳은 내용이네요.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피특정 후견인 결격 사유 아니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고요.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격 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디귿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엄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에 선임된 임원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박스형 문제네요. 올해부터는 이게 A형, B형이 없어진다고 하죠. 여기 사실 B형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A형만, 하나의 형만 가지고 한다는데 B형은 10문제가 A형하고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뒤에 거부터 먼저 나오니까 이제 순서대로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에 배운 것부터. 자, 5번입니다. 법인이,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입니다. 이게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만 됩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죠. 개발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 제공은 안 되고 용역 알선만 됩니다. 도배의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택지 분양 대행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대상 아니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된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또 틀린 것보다 더 어렵죠. 옳은 것이 더 많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5번까지 다 보시면 되겠죠.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 안합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은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외국인의 경우 직원으로 취직을 하든 개업을 하든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추정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이전 옳은 것입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네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고요. 옳은 것입니다. 1번 사무소 옮기는 거는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면 전입신고 이사 가고 나서 하잖아요. 이전 전에 이사 가기 전 동사무소에 하는 게 아니고 이사 후 동주민센터에 하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그리고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4번 주된 사무소 이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8번에 맞습니다.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또는이 아니라 밋입니다. 밋 또는이 아니고 밋이다. 밋 또는 X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두 가지죠.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송부 서류는 세 가지죠.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고요. 이 사무소 이전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이게 소위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왜?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데 중개사물이 아닌 건 아무나 해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사대금의 채권의 양도와 같이 이루어지는 유치권 이전은 중개상이 될 수 있다. 예, 유치권 성립은 개입 여지 없지만 유치권 이전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된 환매권 이전도 중개상 권리가 됩니다.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하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도 성립은 개입 여지 없지만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란 판례에 의하면 민법 99조 1항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죠.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명시해야 하는 것은 명시해야 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건축물의 방향,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거래 형태, 주차 대수 및 관리비,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성명, 이게 틀렸네요.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중개보조원 성명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이거 광고라는 말 중요한데요. 우리 그냥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여기다 5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여기에다가 또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은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렇게 했죠. 총청수, 그 다음에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휴업, 폐업.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하죠.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개사라도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증 첨부해서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4번에 있는 것처럼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폐업의 경우. 재개 변경 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 신고하니까 등록증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0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즉시라는 말을 쓰는 건 공인중개사법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란 말이 딱 한 번 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만약에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